익준이 익순이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고 준환에게 이야기하는 익순이다. 생전 그런 고맙다는 말 안 하는 남매 사이인데 그랬다고 한다. 송아와 치용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송아의 어깨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정말 다정히 떼어주는 치용이다. 그때 들어오는 병원 사람들과 하는 단체 회식이었다. 성민은 공부방 들어간다고 하고 성민과 선비는 서로 우리라면서 호칭을 하자 이를 듣고 치용과 송아가 둘이 무슨 사이냐며 놀린다. 성민과 선비는 하도 놀리니 우리 그래 사귄다고 하고 또 치용과 송아는 말도 안 된다며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아니다, 이래도 아니다, 저래도 아니다 라고 하니 도대체 어쩌냐는 성민과 선빈이다. 나는 고수다라는 모임에 준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익순이다. 준환은 가기 싫은 듯 투정 부리지만 결국은 그 모임에 같이 가게 된다. 저번에 문자 보낸 홍대이도 이 모임에 있다. 홍대에 있는 준환에게 그날 미안했다며 그 일로 익순에게 조인트 까였다고 하자 익순은 야! 라며 호통치며 그 말을 막는다. 홍대에 있는 준환에게 환영한다면서 화분을 선물하는데 그 선물은 바로 고수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아, 그래서 나는 고수다였구나. 어쩐지 음식에 고수가 잔뜩 올려져 있더라니. 익준과 우주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서로 잔망을 떨며 샌드위치 PPL을 선보인다. 익준과 송아는 점심 배달 음식을 시키고 송아가 음식을 잔뜩 시키면서 다른 애들이 더 올 수 있다고 한다. 익순과 다정하게 전화통화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익준. 준하는 당황해하며 오히려 익준에게 큰소리내며 괜히 뭔가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한다. 정원은 엄마와 통화하면서 점심 송아 배달 음식 시켜먹는다고 하고 로사는 정원이 송아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말한다. 정원이 송아랑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 마침 좋아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 듯 말하자 로사는 송아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좋다고 한다. 정원은 주말에 양평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로사는 오는 건 좋지만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한다. 점심 배달음식 포장을 뜨는 익준. 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어설프게 듣자 송아는 참 잔손만이 가게 한다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산만하냐니 익준은 우주 닮아서 그런다고 농담을 건넨다. 3, 2, 1 정원이 도착했다. 이를 또 카운터하는 익준. 정확히 1분 만에 온 정원이 신기한 익준이다. 정원이 온 걸 카운터하며 알아챈 익준이 더 신기한 송아. 익준에게 너 넘어지냐고 한다.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를 진료 중인 석형. 꼼꼼하고 다정하게 산모의 마음을 두들겨주는 석형이다. 천명태 교수 파혼 소식을 이야기하는 익준. 송아, 정원, 딸이 그렇게 싫다고 해서 파혼했다고 한다. 송아가 음식을 급하게 먹으니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익준. 송아는 빨리 먹는 습관이 오빠들 3명과 자라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한다. 라식스 이뇨제를 맞지 않겠다고 하는 한자와 맞으라고 하는 천명태 교수. 한자가 계속 거부하자 천명태는 그럼 그렇게 하라 해버리고 그냥 가버린다. 진료를 그따구로 해도 불만글 하나 올라오지 않는 천명태 교수가 신기하다고 하는 송아에게 익준은 그 바쁜 천명태 교수가 왜 CS 실장을 맡은지 이야기한다. 천명태 교수는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불만글이 올라오면 다 지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원은 뭔가 불편한 듯하고 송아는 정원에게 약 챙겨 먹었냐고 묻는다. 한편 송아가 배달시킨 하목난로가 배달이 온다. 부피가 커서 송아는 정원과 하목난로 택배를 찾으러 같이 간다. 이사장과 로사는 이사장에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한 걸 입으로 내뱉으면 살라고 한다. 정원은 신부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로사는 늙은 부모 놔두고 신부며 수녀며 된 자식들이 착한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정원의 꿈이 신부님인 걸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정원이 의대에 가고 전공을 소아청소년과로 해서 그나마 안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말에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말인 것 같다고 하는 로사가 도로아모타빌이라고 하니 이사장은 로사에게 도대체 어느 종교를 믿느냐고 하자 로사는 죽기 전에 모든 종교를 다 믿어봐야지라고 한다. 뭐 먹고 싶냐고 하니 이사장은 짜장면이라고 한다. 로사에게 이사장이 물으니 로사는 말을 머뭇거린다. 이사장은 그런 로사에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내뱉으라고 한다. 로사는 낮술이 먹고 싶다고 한다. 택배를 가지러 가면 아이 한자를 보고 너무 예뻐하는 정원을 보고 송아는 정원아 결혼하자고 한다.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면서도 아이가 생기면 더 예쁠 거라고 하는 송아에게 송아는 난 결혼 안 하냐 안주한다고 하자 정원은 우주를 그렇게 예뻐하면서라고 한다.
택배를 찾아서 온 정원과 송아, 익주는 콜을 받고 나갔다. 정원은 송아에게 자신이 키다리 아저씨라며 고백을 한다. 그리고 송아에게 나 대신 키다리 아저씨 해주라고 하는 정원. 송아는 나 돈 없다면서 키다리 아저씨 역할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자 정원은 송아에게 키다리 아저씨 재정은 병원 VIP 병실 수익을 본인이 다 가지고 온다며 이를 키다리 아저씨 재정으로 쓸 수 있다 한다. 왜 너가 계속하지라고 송아가 말하자 정원은 올해까지면 병원에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한다. 그리고 애들 다 모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한다.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수락한 송아 VIP 병실 수익이 들쭉날쭉하다 걱정하자 정원은 VIP 병실 수익을 익준이 많이 벌어주고 있다고 한다. 익준이 실력 있다면서 VIP 병실을 이용한 VIP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그래서 서로들 소개해줘서 입원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은 두바이 왕자님이 퇴원을 한다고 전한다.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금액이 많이 나왔으니 카드 납부나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간호사가 설명하자 두바이 왕자는 현금으로 다 수납하겠다고 한다. 역시 두바이 왕자의 클래스이다. 한편 빨간 장미꽃 다발을 받은 겨울. 의국은 겨울에 꽃다발로 인해 들썩거리고 익주는 겨울이 프로포즈 받았다며 기뻐하고 연애한다면서 의국으로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GS의 경사라며 다들 기뻐하는 교수님들이다. 장겨울 연애한다면서 바쁜 GS 사람들도 연애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서 GS 지원자들이 늘어나서 바빠지는 거 아니며 들떠있는 교수진들. 이때 의국으로 들어오는 정원에게 장겨울 프로포즈 받았다며 축배를 들자고 하는 익준이다. 정원은 뭔가 뚱한 듯한 표정이다. 그리고 겨울에게 다음 수술 어디에 들어갈 건지 정해달라고 하는 교수들. 겨울은 수술 참여를 적게 해본 수술이라면서 정원의 수술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고맙다고 겨울에게 인사하는 정원. 내가 이 판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라며 실망하는 익준이다. 차를 팔아버린 정원. 그 똥차를 돈 받고 팔았다며 양심 없는 새끼라고 정원에게 말하는 준환. 차를 팔면서 20만원 받았다고 하는 정원이다. 준환과 정원은 익준이 완전 미쳤다고 생각한다. 석형이 방 안에 온 익준. 석형은 익숙한 클래식을 듣고 이 클래식이 어떤 건지 아느냐 석형이 묻자 익준은 이번 역은 왕십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이쪽입니다. 시청, 잠실 방면이나 옥수, 용산, 청량리, 성북 방면으로 가실 분들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자 석형은 문을 닫아버린다. This is David's 왕십리. The doors. 정말 익준을 차단해버리는 석형. 익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이 닫혀도 지하철 더빙 흉내를 계속 낸다. 포타슘 수치가 6.5라 부정맥이 올 수 있다 하는 천명태. 간장을 계속 거부하는 한자. 간장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라며 간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수치스럽다고 하는 한자이다. 간장을 안 하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며 하라고 윽박지르는 천명태. 그래도 한자가 거부하자 그럼 알아서 하라며 나가버린다. 아이 진료 중인 정원. 주사 바꾸는 말을 아이가 못 알아듣게 바꿔서 말하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듣고 주사라 말해버리는 한자 보호자. 아이는 주사 맞는 거 싫다면서 울고 정원은 주사 교체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이때 나오는 간호사. 주사 바늘 교체에 실패했다고 한다. 미안해하는 간호사에게 선생님 더 힘드시겠다며 다독이는 정원. 아이 엄마가 더 힘들 거라며 또 그 공을 미루는 간호사이다. 도제학은 준환에게 간장 거부 한자에 대해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묻는 도제학에게 준환은 한자 죽일 거냐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어휘력 IQ를 동원해서 설득하라고 한다. 결국 딸기 농사를 하는 한자를 설득한 도제학. 주치 동료들이 도제학에게 어떻게 설득했는지 물으니 도제학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자 간장 안에서 돌아가시면 천명태 교수는 괜찮지만 하지만 나는 잘릴 거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나 너무 구리지라는 도제학에게 아니라면 형 너무 멋있다 하는 치홍이다. 도제학은 방금 나한테 형이라고 한 거냐며 치홍이 형이라 한 거에 대해 뿌듯하다. 혈압이 떨어져 익준에게 콜한 겨울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익준. 당인 겨울에게 정원을 불러 콜라 한잔 하자 하니 괜찮다 하는 겨울이다. 하지만 겨울은 정원에게 GPS 단 듯 속속들이 정원이 병원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 한편 주사 맞기 싫다 했던 아이 한자에게 가보는 정원. 정말 다정하게 아이를 챙긴다. 주사 교체한 아이를 착하고 이쁘다면서 칭찬해주는 정원이다. 그런 정원의 모습을 뿌듯이 보고 있는 익준이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며 이야기하는 익준과 정원. 익준은 정원에게 넌 어떠냐며 거짓말 안 하냐 묻는 익준이다. 정원에게 장겨울 좋지 신부 포기해야 하나 할 만큼 장겨울 좋지라고 물어보는 익준이다. 정원의 표정은 온갖 감정이 지나간다. 힘들지만 꿋꿋이 일하는 장겨울. 그리고 공감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마저도 요즘은 노력한다면서 그런 겨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내 친구 정원이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익준이다. 정원도 그게 싫지는 않아 보인다. 정원이에게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라면서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 놀 때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후회 안 한다고 말해준다. 대충 분위기에 휩쓸려 나처럼 되지 말라며 오늘 내 오지랖은 여기까지라고 한다. 피우려던 담배를 구부리고 한숨을 쉬며 위를 쳐다봤다. 고개를 내리는 정원이다. 오늘의 노래는 이승환의 하려하지 않은 고백. 너 남친 뭐하는 사람이냐 겨울에게 묻는 익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겨울. 딜러는 맞지만 남자친구는 아니라는 겨울이다. 남친이 아니라 남동생이라고 한다. 차 딜러이고 새로 입사했는데 회사차 시승한다며 매일 데려다주는 남동생. 그게 귀찮다는 겨울이다. 아직 정원이 좋냐 물으니 정답 OMR 카드처럼 그 감정을 못 숨기는 겨울. 익준은 도박 한번 해보자며 남동생을 계속 남친하자고 하며 꽃다발을 만들어서 겨울에게 내밀며 남친이 준 것처럼 꾸며본다. 감사하다는 겨울에게 감사하면 오늘 내 숯을 뽑아달라는 익준이다. 익준과는 또 다른 매력의 색으로 부르는 정원의 노래가 들린다.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사랑한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송아의 방을 찾으며 점심을 먹자는 익준. 늦은 점심시간과 또 먹었지만 익준과 함께 또 먹겠다는 송아이다. 때마침 안치홍의 문자가 오고 송아는 치홍이 와도 되냐며 익준에게 치홍이 칭찬을 한다. 배가 고프다며 빨리 가자는 익준. 밥을 뜨고 나는 천천히 먹는다. 난 지성인이다라며 마인드 컨트롤 중인 송아. 이를 격려 지도하는 익준이다. 준환이도 밥 먹으러 오고 지난번 실수한 인턴을 왕따시키지 말라며 챙기는 송아. 치홍은 우리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인턴 본인 너무 괴로워한다고 한다. 인턴 때문에 송아는 타과 교수들에게 고급지스를 당했다고 한다. 이를 인턴에게 전하는 성민. 타과 교수가 인턴에게 잠깐 보자고 한다. 쫄지 말라며 그냥 받아버리라고 하는 성민. 인턴에게 잘못한 것 맞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선빈이다. 익준에게 계속 술 한잔 마시자는 준환. 익준은 스케줄이 있다며 계속 거절한다. 왜 그러느냐 물으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며 준환은 그럼 집에서 보자고 하고 오늘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딸이 와서 같이 자라고 했다며 그래서 우주를 익준이 제어한다고 한다. 준환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익준. 송아도 무슨 이야기냐며 궁금해한다. 익순의 최신 소식을 너무나 잘 아는 치홍에게 질투하는 준환. 치홍이 익순과 12시에 통화한다고 하자 누군가 통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꼰대짓 하는 준환. 식탁에 놓인 치홍의 귤을 몰래 숨겨버리고 챙기는 준환이다. 익순이의 박사과정 학교 소식을 오빠도 모르고 남자친구도 모르는데 그 소식을 치홍은 알고 있다. 준환은 괜히 씁쓸하다. 석형의 사무실에 변호사가 들린 영애. 사무실은 정신과 의사와 같이 쓰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난장판이다. 영애는 정원에게 이야기에 방 바꿔달라고 하며 정신과 의사가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내리면 끝이라는 석형. 이혼 조정 절차를 상의하는 변호사 영애. 그리고 석형. 법원 가기 전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다는 변호사에게 마음 바뀌지 않는다면서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라고 하는 영애이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결혼 안 하냐 묻는다. 석형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결혼을 왜 이리 권유하냐 하자 결혼은 거지 발사계지만 이렇게 잘생기고 좋은 아들이 있지 않냐 하는 영희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여자친구가 교도관이라고 한다. 어허. 전직 장관이 부인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오기로 했다는 상의하는 이사장과 원장. 재수술은 유착도 심하고 어렵다고 하며 리스크 있는 수술은 의사에게 부담이 있다고 한다. 전 장관 부인이 직접 익준을 지정하면서 꼭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 한다. 간이식은 익준이 최고라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 익준이 간이식 수술을 할 것이냐 정원을 상의하는 이사장. 정원은 익준이 그런 캐릭터 아니라면서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물어보겠다고 한다. 수술실 수혜자 쪽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익준은 수술 시간을 2시간이나 당겨놨다. 능력자. 바쁘지만 정말 긍정적인 겨울에게 감동하는 익준이다. 겨울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잔뜩 주고 더 먹고 싶으면 준환의 방에 한 박스 있다면 더 갖다 먹으라는 익준이다. 이때 정원이 들어오며 겨울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한다. 익준은 놀라고 안녕이라 인사한 정원에게 말하자 정원은 아니라고 한다. 전직 장관 부인 간이식 수술을 흔쾌히 수락하는 익준. 수술 후 기부까지 한다는 소식에 키다리 아저씨 기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며 정원이 키다리 아저씨임을 아는 익준. 이런 사실이 놀라운 정원. 익준 어떻게 한 것일까? 하목난로를 가지러 간 그때 정원의 전화가 울린다. 사회사업팀 현정미의 문자. 그걸 익준이 보고 키다리 아저씨가 정원임을 눈치챈 것이다. 저녁 약속이 있다는 송아. 인턴이 민기준 교수님께 불려가서 혼이 났다고 하자 민기준 교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한다.
전공의들은 송아가 누구 욕을 한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욕 한번 해달라 하니 송아가 개새끼라고 한다. 그 욕설도 힐링된다고 하는 치용이다. 송아의 저녁 약속은 인턴과의 약속이다. 이에 전공의들도 모두 따라간다. 익주는 이번 달만 간이식을 8개나 했다한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10건의 수술을 거뜬히 한 익준. 보름달이 뜬 보름날. 소원을 빌자 하니 송아는 인턴에 상처 안 받고 좋은 의사가 돼달라고 소원을 빈다. 전공의들은 송아에게 세속적인 소원 빌어달라고 하니 주말 캠핑에 좋은 데크 받게 해달라고 송아의 소원이다. 준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하고 도제학은 딸기 농장 한자를 살뜰히 보살핀다. 한자 이모가 도제학에게 줄 것이 있다면서 한자가 이모에게 당장 이거 가지고 올라오라 했단다. 석형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는 추미나. 늦은 시간까지 한자들 차트를 꼼꼼히 살피고 퇴근하는 석형. 이를 기다리다 우연히 만난 척하는 추미나. 추미나는 석형에게 전철역까지만 태워달라고 한다. 석형이 고민을 하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얼른 연결 지어버린 추미나. 석형은 당황한 듯 한숨을 푹 내쉰다. 준하는 익순에게 전화해서 익순이 박사 합격 소식을 치용에게 들었다고 한다. 그런 준하에게 미안한 익순은 사과하는데 누구한테 듣던 괜찮다 하는 준한.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준하는 참 고민스럽다. 도제학은 한자 보호자에게 한자가 살뜰히 챙겨오라던 그 딸기를 받는다. 랩으로 여러 번 포장되어 있는 딸기 사이에 딸기물이 잔뜩 묻은 편지를 발견한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는 한자의 편지. 제학은 그 편지를 붙고 감동에 울고 만다. 석형이 차를 타고 가는 추미나. 석형이 차가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다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교수님 다 반전이라고 하니 석형이 내 차는 지저분할 줄 알았냐 한다. 석형은 깔끔하지 않다며 그저 치우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미나에게 말하는 석형이다. 이때 전화가 오는 추미나. 미나는 전화를 받고 얼른 끊는데 석형이 누구냐 묻자 남사친이라고 한다. 하루에도 12번 더 전화가 온다 하고 이어 석형에게 혹시 질투하냐면서 저 좋아하시냐고 묻고 석형이 아니라고 하니 추미나는 전 좋아하는데요? 라고 석형에게 고백해버린다. 저기 세워주라 하고 내리는 추미나. 미나는 다시 석형에게 와서 교수님 내일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고백한 건요 내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답 들으려고 한 말도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병원에서는 절대 티 안 날게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달라고 한다며 석형은 그 소리를 듣고 멍하다. 익주는 우주를 재우고 있다. 그런데 우주가 열이 난다. 38.2도. 우주를 밤새 간호하는 익준. 이때 병원에 소폴이 온다. 우주는 아직도 38도. 익준을 대신할 누군가가 집에 온다. 그 사람은 바로 송아다. 익준이 병원을 다녀오고 우주 방문을 열어보는데 송아와 우주는 마치 엄마 아들처럼 서로 껴안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익준은 흐뭇하다. 송아는 자다가 거실로 나오고 익준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언제 왔냐며 좀 자야 되지 않겠냐고 익준을 챙기는 송아. 익준은 누룽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부부인 듯 서로를 챙기고 아침을 준비하는 송아 익준. 잠 한숨 못 잔 익준이 신경 쓰이며 챙기는 송아. 우주가 열이 안 떨어지자 그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를 건 송아. 의사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낫다면서 우주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우주를 닦아주었다고 한다. 익준은 송아에게 밥 먹고 1시간 후 깨워주라고 한다. 송아는 익준에게 너는 너를 위해 뭘 해주냐고 묻는다. 익준이 송아에게 대묻자 송아는 자신을 위해 장작 거치대를 샀다고 한다. 나를 위해서 그냥 샀다고 이거 살 때 행복했다는 송아. 익준은 그래 잘했다고 한다. 익준은 지금 너랑 같이 밥 먹는 거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난 나한테 그거 해준다고 한다. 그런 익준의 고백에 당황한 듯 뻘쭘해 시선을 돌리는 송아. 익준은 비가 온다며 하재를 돌려준다. 창문을 열고 비 내리는 걸 보는 송아.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커피를 끓인다. 비 온다 했냐는 등 일상의 대화를 이어간다. 아주 자연스럽게 둘은 밥 먹을 걸 정리한다. 송아의 진료실을 찾은 송수빈 간호사. 중2 딸과 함께 왔다. 갑자기 옆쪽 시야가 안 보여 안과에 갔더니 신경과로 가라 했다 하며 아직 초경을 하지 않은 송수빈 간호사 딸. 오늘 이혼 조정 신청 디데이 날인 석형이네. 석형에게 전화가 온다. 비서실장에게 걸려온 전화. 양의장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준하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오고 수술실 대기 중 영희압 변호사. 이 준하가 석형이 수술실에서 나오고 수술을 하긴 했는데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심정지 기간이 길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며칠 지켜보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고 전하는 준한이다. 석형은 착잡하다. 석형과 연애, 변호사는 상의하고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영희이다. 변호사에게 법원 가서 이혼 조정 신청하지 말라며 난 석형 아빠 아직 사랑한다 하고 아들 석형을 쳐다보는 영희이다.